아카펠라는 이탈리아어로 교회를 뜻하는 말로 중세시대 교회에서 반주 없이 합창을 하던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 교회 음악뿐 아니라 악기가 없는 합창곡이라면 아카펠라로 지칭하게 되면서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20세기의 아카펠라는 대중음악의 발달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이때 데뷔한 리얼그룹과 킹스싱어즈는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사람들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더욱 쉽게 아카펠라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펜타토닉스 역시 유튜브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카펠라는 과연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아카펠라 동아리 야얀, 다이아의 베이스이자 두잇 아카펠라 운영자, 아카펠라 그룹 나린, 그리고 메이트리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서 아카펠라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어느 오후, 졸업 전시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비교문학 그리고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권순호입니다. 같은 시각 연세대학교 공학원의 어느 한 랩실. 한창 논문 작업 중인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계산영상연구실에서 석사과정 2학기째 하고 있는 권대규라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마친 후 모인 두 사람.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세대학교 아카펠라 동아리 야얀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연세대학교 중앙 아카펠라 동아리 야얀이고, 이름의 뜻은 그 아름다운 연애라는 뜻이고, 지금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음악을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해보니까 아카펠라가 재밌어서 대학교 와서도 아카펠라 동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무대를 워낙 좋아해서 대학교에 오면 공연 동아리를 하나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좀 깐진한 다른 게 뭐가 있지? 아카펠라 특이하다, 한번 지원해보자 하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야얀이 부르는 기본곡인 인더하모니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사실 그 노래를 아카펠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혀 모를 노래인데, 막상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가 또 매 무대의 앵콜곡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부르다 보면은 이제 약간 공연 끝나고서 이제 무대뽕, 야얀뽕 이런 게 좀 차면서 되게 아카펠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부르고 있네요. 이런 노래 아닙니다. 일단 장점이자 최대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런 준비 없이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5이 모여서 밖을 나가도, 노래방을 가도, 여기 있어도 어디서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최대 장점이자 매력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과 화합이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서 조명을 받으면서 관객을 마주하면서도 주변을 딱 돌아봤을 때 동료들이랑 함께 이렇게 눈이 맞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아카펠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만 있으세요? 네.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각기 다른 의미지만 한데 모인 청춘들의 화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노래를 아카펠라로 다시 꽃피우는 사람들, 편곡자를 소개합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4학년 재학 중인 이수민입니다. 야얀 17기구 알토 파트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중앙 아카펠라 동아리 야얀에서 작곡가로 활동 중인, 편곡가로 활동 중인 홍유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바리톤이랑 퍼커션으로 동아리 공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계나 다른 악기의 도움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소리를 낸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가요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짧은 송폼의 짧은 길이지만 그만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화음을 쌓는 게 일단
아카펠라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음악이 뭐 예를 들면 전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 혼자 부르는 노래라든지 그렇더라도 그 노래 안에 다 화성적 맥락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거를 조금 더 여러 사람에게 그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카펠라적인 어떤 그런 편곡들은 일반 가요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악기 사운드인데 사람이 내고 있네? 사람이 이런 목소리도 낼 수 있구나 라는 점이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굉장히 저는 높게 사고 있어요. 네. 상대방 걸 호흡, 화합 죄송합니다. 아카펠라 근데 맞아요. 상대방과의 호흡, 화합 이게 막 절대음감이고 개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끼리 팀을 꾸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무대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서로 시선을 맞추고 정말 나오는 타이밍이나 그 사람들끼리 얼마나 화합이 잘 돼 있는지에 따라서 곡의 완성도가 정말 차이가 납니다. 동아리 부원의 어떤 분께서 아카펠라는 이제 사회성을 기르는 하나의 툴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정말 10분 공감을 했는데 그만큼 사실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상대방과 친해지면서 그걸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템포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개개인이 가진 음악적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인터랙션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카펠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장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영화음악,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음악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OST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음악들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BGM들,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런 배경음악들, 이런 것들을 아카펠라로 한번 만들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카펠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편곡을 하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네.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이 있단 말이죠. 소녀시대. 그거를 꼭 아카펠라로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편곡을 했더니 기계음으로도 들었는데 되게 멋있게 나와서 이들이 손으로 써내려간 하모니에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카펠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카펠라 라이브바 두잇 아카펠라의 사장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만들어진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의 리더 베이스 김승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카펠라 동호회를 시작한 거는 제가 97년도였고요. 그 같이 활동하던 동호회 친구들 저까지 총 3명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아카펠라 공연만을 하는 곳을 만들게 돼요. 원래는 이제 전문 공연장을 하고 싶었으나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담이 커서 그냥 작은 바를 리모델링해서 라이브 바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연을 상설로 하게 될 공연팀이 또 필요하게 되어서 1호 전속 그룹으로 만든 게 다이아였어요. 그래서 두잇 아카펠라의 첫 글자 DIA를 따서 다이아라는 팀을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해외 그룹도 굉장히 많이 다녀가셨고 국내 프로 그룹들도 이곳에서 뭐 시작을 하거나 이곳에서 공연을 했던 팀들이 워낙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럴그룹의 존재를 알린 곳이 이곳 두잇 아카펠라였고 꽤 많은 한국 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30년이 넘어서 새로운 2기 멤버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가장 최근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에피소드는 초창기 그 두잇 아카펠라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저희가 심지어 프로포즈 이벤트를 같이 했었거든요. 아카펠라로. 근데 그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 다시 찾아주시기도 하셨고 뭐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매번 감사한 건 이 대한민국의 아카펠라를 하는 분들이 함께 이곳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참 너무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거 두잇 아카펠라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곳이고 심지어 세계적으로도 거의 하나밖에 없을 공간이다라고 늘 자부는 하지만 제가 좀 많이 부끄러운 거는 경영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것을 그 의미만큼 더 잘 알리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사실 이거 두잇 아카펠라는 21년째 적자 운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을 제가 이렇게 유지하고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한 사람들 또 아카펠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제공해 준다라는 그 어떤 뿌듯함 이런 거는 더 그런 거에 있어서의 만족감은 또 그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일단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아카펠라를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게 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전 제가 되게 과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또 아카펠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취미로 해도 즐길 수가 있고 전문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자기의 역할,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에 맞는 그 역할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끼어 들어가서 하실 때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목소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잇 아카펠라에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흘러나옵니다. 다음으로 하늘에서 내린 목소리처럼 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팀 나린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그 얘기 들으면 저희가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군악대를 나왔는데 거기 있을 때 아카펠라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밌다는 그것만 가지고 전역해서 그렇게 전 취미로. 그리고 솔직히 보면 저희 나머지 4명은 학현이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다 똑같을 텐데 학현이 때문에 아카펠라를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그냥 이 친구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붙잡아가지고 같이 하자 되게 재밌어 이렇게 꼬셔가지고 네. 그때가 2016년 그때 처음 이렇게 모여서 지금까지 이제 멤버 한 번도 안 바뀌고 이렇게 슈비두바 뚜비두바 뭐 뜸뜸 따라 뭐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냐 막 조금 되게 아마추어스럽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펜타토니스나 아니면 저희처럼 좀 이런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상상조차 못 하시는 경우를 보면서 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아카펠라를 이제 장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아카펠라는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어떠한 장르든 아카펠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 그래서 그 엑시트라는 팀이 있잖아요. 본인들을 소개하실 때 보이스 밴드 엑시트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목소리로 만든 밴드다. 맞네.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아카펠라라는 것 자체가 힘든 음악인 것 같긴 해요. 저희끼리도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카펠라는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음악이다. 진짜 연습한 거에 비해서 그치, 보통 해외 무대인 것 같아. 맞아. 기억에 남는 무대가. 아무래도 미국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1,500석 정도 규모가 되는 그 대공연장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 자리를 꽉 채워주신 미국인 분들이 그 아리랑을 듣고 그 한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에 공감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또 기억에 되게 남았고 좀 저희 음악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는. 그래서 커버보다는 저희 음악을 많이 해서 저희 음악으로 사람들이 알게 돼서 아카펠라 팀 나린 이게 아니라 그냥 나린 하면은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알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는 게 저희 팀의 일단 목표입니다. 여기 또 한 번 소리로 세상을 표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처음과 같은 싱그러운 마음으로 하모니를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룹 메이트리를 소개합니다. 메이트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성 2명 그리고 남자 3명으로 이루어진 혼성 아카펠라 그룹이고요. 2000년에 이제 결성돼서 현재 이제 23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 아카펠라 그룹입니다. 이거는 우리 최근에 시도해봤던 건데 늘 많이 듣던 소리예요. 지하철 환승 소리. 국악기랑 막 뭐 별게 다 나는데 그 닌텐도 위 사운드도 그렇지만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 와서 한번 자 시작하고 냈는데 약간 소름이 우리 입으로 소름이 좀 돋았다 할까요? 학교에서 건강하게 좋은 발성으로 노래하는 거를 계속 배웠는데 처음에 이제 악기나 뭐 다른 걸 흉내내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이걸 강제로 주거나 이렇게 되게 뭔가 강압적인 소리들을 내야 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낼 때와 건강하게 낼 때를 구분을 정확하게 지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폭넓게 소리를 쓸 수 있다. 네. 부끄러움을 버려야 돼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고 뭐 어때? 내가 이런 소리 냈는데 뭐 창피한 것도 없어. 약간 막 이런 일단은 그 뭐랄까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생활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입으로 계속 내보는 거죠. 그게 저희는 직업병처럼 되어 있어요. 네. 뭐 앰뷸런스나 뭐 전기차 이렇게 많이 지나간다고 하면 저희들 가만 안 있어요. 다 뭐라도 하고 있지. 중간중간.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야외 무대였어요. 근데 산 이제 기슭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는데 갑자기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지팡이로 저를 때리셨더라고요. 왜? 저기 어디 팝송 같은 거를 부르고 있어요. 아이고 어르신 그래서 맞으면서 계속 근데 노래를 멈출 수가 없고요. 갑자기 안 돼요. 막 피해가면서 연주 중에? 연주 중에 계속 성은이 팝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몇 대 맞는데 이제 막 스태프분들이 올라오셨고 막 아이고 어르신 하면서 끌어내려나 맞으면서 계속 노래를 했던 기억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딱 떠오르는 그런 음악이 아카펠라 곡 중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저 사람을 보고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이 전체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카펠라 씬의 시장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저런 팀은 참 멋있다라는 그런 팀들이 좀 일단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카펠라의 매력은 저의 생각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값어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수제화나 수제빵 기계로 만든 것보다 더 값어치 있게 매겨지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 인간의 육체로만 음악이 여기까지 만들 수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아카펠라도 장점이자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모인 이들은 마침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과 삶이 만나 완성된 화음. 이들에게 아카펠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아카펠라는 인생이다. 아카펠라는 저한테 있어서 지우개다? 나에게 아카펠라란 친구다. 나에게 아카펠라란 탈출이다? 나에게 아카펠라란 애증이다. 너무 살아가는데 가끔 이제 제가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면 제 자신에게 매우 화가 나면서 그 약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카펠라는 반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한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하는 게 아카펠라기도 하고 사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또 아카펠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카펠라를 아무리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제가 아카펠라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전 사람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아카펠라였습니다.